자, 안녕하세요. 자, 그럼 2교시 잠시 쉬셨나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스페셜 테스트를 해보고 objective하게, subjective하게 여러 가지를 조사해봤습니다. 이러한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assessment, 이제 평가를 합니다. 평가에 어떤 답을 줍니다. 그럼 첫 번째 중요한 거, 여기 지금 엑스레이 보이시죠? 물론 우리가 이제 레럴이라면 여기 피뷸라가 부러졌겠죠. 그죠? 저 이제 예시인데요. 이렇게 프랙처가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우리가 조금 전에 엑스레이를 받고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있었던 게 이 탈락티티 인버전 테스트 no end fill 계속 밀려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만약에 뼈가 부서져 있으면 어버전 프랙처라 해가지고 이렇게 인대가 다치면서 끄집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엔드 필을 못 느꼈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 결과 오른쪽 발목 어벌전 프랙처 골절.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오른쪽 발목 골절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 발목 바깥쪽 복숭아의 어벌전 프랙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만으로 끝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anterior jaw 테스트를 해보니까 뭔가 하나 또 찾을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요? Right lateral ankle inversion sprain. 그리고 ATF가 의심되고 이게 grade 2가 의심된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검사했잖아요. 객관적으로. 그걸 써놓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정확히 뭐가 문제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더 쓰실 수 있어요. 뭔가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는데 못했어. 그럼 무엇을 검사를 못했기 때문에 추후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거 써주시면 됩니다. 또는 의심되는 손상 얼마든지 써주세요. 뭐 여러분들이 척추는데 다른 데가 아프다. 그러면 여기 통증이 있다. 이런 거 그럼 그게 무엇일까? 얼마든지 써주시면 됩니다. 이 검사 결과라는 건 결코 하나만 나오지 않고요. 2개, 3개, 4개, 5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된다. 의사가 얘기했대요. 8주 동안 깁스한대요. 그럼 써주세요. 그럼 8주 동안 깁스하고 나면서 뭐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활기간 동안에 한 8주 동안 올소피릭 부츠라고요. 이제 발목을 보호해주면서 웨이트 베어링 할 때 통증이 거의 안 나오게 고정해주는 그런 부츠인데요. 이걸 한 8주 동안 신으면서 그 기간 동안 재활을 한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통수염제를 약 1주 동안 먹도록 돼 있고요. 이렇게 이제 플랜을 써주시면 돼요. 플랜은 막 아주 자세하게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원하신다면 플랜에서 자세하게 딱딱딱 써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플랜이 왜 자세하지 않나? 지금 뭐 8주 후에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 진행한다면 이 플랜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자, 이런 게 쏨노트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트를 작성함으로써 대상자가 어떤 문제가 있다. 아주 자세한 평가를 했고요. 그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내가 뭐를 해야지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 판단하고요. 여러분들이 한 명, 두 명만 해보시면 상당히 자신감이 붙고 내가 뭐를 써야 되지, 뭘 검사해야 되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토대를 배경으로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가서 퍼포먼스 트레이닝이건 뭐 애슬레틱 트레이닝이건 재활 분야이건 운동을 가르치는 분야이건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진도 나가볼까요 그러면? 자, 오늘의 테마 로우 백 페인이에요. 자, 여러분들 허리가 아파본 경험 있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20대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30대, 40대 또는 내가 운동선을 다뤄봤다 했을 때 허리 통증을 경험한 사람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이 허리 통증이라는 게요, 5번째로 의사를 보는 이유 중에 있어서 가장 5번째로 흔한 그런 손상 또는 통증이라고 하고요. 60%에서 80%의 사람들이 평생에 있어서 최소 한 번쯤은 허리 통증을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떨까요? 저는 뭐 인생에 있어서 허리 통증을 여태까지 뭐 아마 적으면 한 20번은 느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많이 느꼈습니다. 또 다른 게 있어요. 23% suffer from chronic low back pain. 저는 사실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성으로 허리 통증을 느끼는 사람, 그죠? 이런 허리가 안 좋았던 사람들 중에서 약 4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만성 허리 통증으로 진행이 되게 된대요. 네, 저 만성 허리 통증입니다. 자, 제가 재활 전공인데 만성 허리 통증을 갖고 있네요. 네. 네, 사실은 저는 제가 안 좋아서 재활이라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서 약 20년 전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 자리에 와 있고요. 종종 아픕니다. 예. 운동 많이 하고 재활하고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따가 나오겠지만요. 제가 CLBP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조금 좋아지면 안 하거나 아니면 그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재활전공의로 잘한다고 하더라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런 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따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또 재밌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사실 쉽지 않고요. 운동선수들을 또 지도한다고 할 때, 그죠? 10에서 33%, 약 뭐 3분의 1 정도가 어렸을 때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답니다. 그죠? 자, 그럼 이 허리 통증에 대해서 뭐 굳이 단계를 나누자면요, 어큐트한 허리 통증, 서브 어큐트한 허리 통증, 크로닉한 허리 통증이 있습니다. 이거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큐트는 pain less than 6 weeks. 통증이 지속되는데 6주가 안 되는 것을 어큐트 통증이라고, 어큐트 로백 페인이라 하고요. 서브 어큐트는 6에서 12주 정도 진행되는 것. 크로닉은 12주 또는 그 이상 진행된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13주 동안 매일같이 아프면 크로닉이네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크로닉 통증이라는 건요, 매일같이 아플 필요는 없어요. on and off로 아플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제 그 통증들이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지만 오랫동안 나타난다 했을 때 이제 크로닉 로우 백 페인, 그죠? 그 이제 단순히 이제 CLBP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허리 통증을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나누는 게 왜 중요하냐? 어떤 처치나 재활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큐트 통증과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 처치하고 뭐 재활 운동을 시킨다라고 하면요. 네, 통증을 빨리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그럼 아플 때 아이스를 해주는 거, 레스트 이런 것들 해주는 거, 컴프레션 이런 거 해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좀 더 중요하겠죠. 다른 페이즈에 비해서, 다른 어떤 기간에 비해서. 하지만 이제 크로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만성적으로 아프잖아요. 그러면 만성적으로 아팠을 경우에 이 사람이 뭐가 원인인가? 이 사람 허리 통증의 원인을 하나하나 조사하고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완화시키거나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크로닉 로백 페인, 오랫동안 허리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그냥 통증 조절하려는 거예요. 뭐 아이스만 해, 아니면 약만 먹어, 아니 뭐 주사 안 맞아.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크로닉 LVP, CLVP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통증만 줄이려고 하지 말고요. 이 사람이 허리가 아플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쭉 조사하고 그 요인들을 하나하나 줄여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접근해야지 크로닉 로우 백 페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이 사람의 허리 통증을 줄여주고 이 사람이 다시 인간답게 운동을 통해서 몸을 만들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통증만 조절하려 들지 말고요. 그렇죠? 자, 다음 장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로우 백 페인의 리스크 팩터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좀 단순하게 접근했어요.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답니다. 어린아이들보다는요, 보통 뭐 20대보다 3, 40대에서 50대까지가 좀 더 흔하고요. 또 나이가 더 들면 또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죠? 네. General Health, 건강하다면 허리 통증이 나올 확률이 줄어들고요. 건강하지 않다면 허리 통증이 나올 확률이 증가한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나이를 여러분들이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제발 조절해 주세요. 저 한 10살만 깎아주세요.
너무 좋을 것 같아. 안 되잖아요. 자, general health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 개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식단 조절하고 운동 차근차근 하면서 뭐예요? 일반적인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증가시킨다면 허리 통증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리스크가 줄어드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있습니다. obesity.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저도 general health가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 obesity, 이 비만이 저의 허리 통증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그렇죠? 아, 그러면 제가 이 비만을 위해서 제 허리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식단 조절하고 살을 뺄 수 있고 근육량을 올릴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도 짜고 허리와 관련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처치와 허리 재활도 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요인들을 제거시켜 줘야 돼요. 그냥 살만 뺀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허리에 다른 아픈 요소들도 같이 접근해 줘야 된다는 거죠. 또는 처치하고 치료하고 허리 재활만 한다라고 해서도 실패할 수 있어요. 오베시티, 이 비만을 해결해야지 리스크 팩터들을 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허리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거만 좋아진다?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주사 맞았대요. 허리가 우리하게 아프지만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근데 나중에 또 허리가 아프다고 하죠? 그러니까 또 주사 맞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통증을 줄이는 거예요. 자, 리스크 팩터가 지금 통증이 써 있어요? 아니죠? 하지만 제가 앞에서 통증을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프니까. 다만 뭐예요? 주사만 맞으니까 뭐가 돼요? 체력이 떨어져요. 운동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살이 찔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더 받아요. 운동하니까 어떻게 돼요? 유연성이 떨어져요. 운동 안 해요. 뉴로무스컬 컨트롤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허리가 더 아파. 네, 잘못된 접근 방법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주사 맞으니까 운동하지 말라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집엔 어떻게 갔어요? 아, 뭐 앰뷸런스 와서 집에 실어줬나? 걸어갔어요? 걸어간 거 운동 아니요? 아, 걷는 건 운동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운동이에요. 그쵸? 주사 맞으면 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의 조건에 맞는 운동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네. 여러분들이 근골격계 분야의 전문가로서 공부한다면 얼마든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 어, 오프라인으로 이제 강의실에서 만나게 된다면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할 텐데요. 한번 볼게요. 주사 맞고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다른 거 해줘야죠. 자,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돼요. 그럼 뭘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냐? 이게 문제예요. 아우, 술 먹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됐어. 술 먹으니까 통증을 덜 느껴. 좋네. 근데 저기 뭐야, 맥주 마시면서 치킨도 먹었어. 그랬더니 오비시리가 안 좋아. 제너럴 헬스가 안 좋아져.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안 좋아졌잖아.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lack of flexibility. 분명히 유연성이 떨어지면 허리가 아플 수 있다는 조사는 이미 너무나 오래전에 돼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걸 해야 되겠구나.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 있고, 매뉴얼 테라피 마사지 같은 걸 통해서 같이 스트레칭 해준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아,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걸 해줬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떤 유연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lack of exercise입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운동을 안 하면요, 허리를 또 아플 확률이 높아지고요, 만성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증가된다라고 학계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운동해야 돼요. 그럼 어떤 운동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걸으세요. 딴 거 하지 말고 걸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걸으세요. 아니 걸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비전문가입니다. 걷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살을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 먹으니까 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죠? 그럼 이 사람 전문가네?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걸으면 좋아집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무작정 걷는다고 좋아질까요? 아니요. 고관절 부분의 밸런스를 맞추는 운동 같이 해주시고요.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코어스비티 운동, 유연성 운동도 해주시면서 걷는 것도 같이 해주세요. 복합적으로 전문가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좋아질 확률이 당연히 증가하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것만 하세요 라는 말을 들으시면 걸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걷는 거 좋습니다. 걷는 거 이외에도 많이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걸으면 오비시리에 조금 도움되겠다. 그죠? 무지하게 많이 걸으면 도움되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건강에도 도움되겠네요. 스트레스도 해결되네요. 유연성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걷는다고. 운동이 좋은 건 좋아지네요. 이런 거 해결하는 거예요. 걸으니까 뉴럴머슬 컨트롤 좋아지죠? 많이 좋아지지 않지만 그래도 기본은 합니다. 더 좋은 운동을 해야지. 그럼 이거 빠졌잖아. 그래서 그냥 걷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바로 그겁니다. 걸어서 언제까지 살 빠지는 거 기다릴 거야. 그 사람의 체력 수준에 따라서 조금 더 강도가 있는 운동을 통하고 식단 조절한 다음 뭐예요? 오비시리도 좀 더 잘 조절할 수 있겠죠? 그럼 허리가 아플 확률도 네, 더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근골격계 쪽의 전문가고요. 선수 트레이너가 그런 일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이 분야에 관심 있으면 얼마든지 열심히 해보세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한 명의 대상자부터라도 말이에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Too much exercise예요. 너무 많이 운동해도 다칠 확률이 높아요. 조절해줘야지. 그리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네, 당연히 다칠 확률이 증가하겠죠. 그럼 내가 허리 아픈 대상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low back pain, non-specific low back pain이 90%랍니다. 야, 90%의 사람들이 정확히 허리가 뭐가 아픈 건지 정확하게 진단이 안 나오고요. 대부분이 그냥 허리가 non-specific으로 허리가 아픈 거다라고 진단이 되는 게 정상이 돼요. 근데 이상하게 병원 가면 허리 아프면 맨날 디스크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제 허리가 디스크 때문에 정확히 디스크 때문에 아픈 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촉진해 보세요. 내 허리가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그 자리가 디스크예요. 네, 여러분들이 속을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라면요, 연구를 통해서 또 남들이 연구해놓은 유명한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를 읽고요. 아, 허리가 아픈 게 어떻게 진단이 돼야 되고 뭐를 해야 되는구나. 뭐를 검사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스크래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속지 마시고요. 그죠? 자, 그럼 허리 통증 있을 때 뭘 검사해 볼까요? 페인 레벨 몇인지, 페인 로케이션 어딘지 촉진해 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아픈지, 뭘 할 때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는지, 예전에 허리 통증이 있었던 적, 허리 다친 적이 있었던 적 또는 뭐 하지라든가 뭐라도 다친 거 있던 것들 히스토리를 조사해 보세요. 레인지 오브 모션, 플렉시빌리티 반드시 조사해 보시고 매뉴얼 머슬 테스트 해 보시고요. 해당되는 스페셜 테스트 해 보시고요. 엔듀런스 근지구력 검사해보고 스트렝스 검사해보고 줄줄줄줄. 네, 이렇게 할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문가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하는데 한 명 보는데 2, 3분 보고 띵 끝났어요? 아니죠. 시간 많이 걸리죠. 네. 저희 전공 스포츠의학에서 이 애틀레틱 트레이닝 근골격 재활 분야가 바로 그겁니다. 2, 3분 보지 않아요. 아무리 짧아도 10분, 20분, 1시간씩 봅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검사할 것도 많고요. 해줄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기해봤으니까 한번 검사하는 거 해볼까요? 자, 유연성 검사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얼마든지 여러분들 이렇게 레인지 오브 모션 검사해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트렁크 플렉션이네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 사진 찍어도 되고 아니면 앉아가지고 왜 어떤 분 하셨잖아요. 박스에다가 자아대가지고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센치인지 표시해 주세요. 아니면 사진으로 하셔도 되고요. 또는 lateral flexion 여기서 이제 손을 찍는 거야. 손이 어디까지 가나 좌우 비교해 주시고, 그렇죠? 또는 이게 뭐 한 발로 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건 좀
어드밴스한 내용이라 제가 학부 수업에는 이렇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레인지 오브 모션 또 뭐가 있죠? 힙이에요. 그죠? 힙 플렉션, 힙 뭐 abduction, adduction, internal, external rotation 이런 것들을 검사해 보세요. 그리고 기록하세요. 여러분들이 거니아미러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측정한다. 뭐 쿠팡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거 살 수 있을 거예요. 원하시면 구매해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아 저는 그거 없는데 각도기는 있는데 각도기에다가 저기 나무젓가락을 붙이세요. 괜찮아. 각도 보여요. 그렇게 검사해 보세요. 그래서 수치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것저것 해보고 2주나 4주 후에 다시 한번 그 사람의 레인지 오브 모션을 검사하세요. 사진을 비교하는 것도 좋고요. 수치를 검사하는 거나 또는 두 개를 다 하는 거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 근거 자료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전에 어땠는지 지금 어떻게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나는 허리 통증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허리가 좋아진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range of motion 테스트 또는 flexibility 테스트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허리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또 히스토리겠다거나 그리고 누구든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0% 또는 그 이상의 허리가 다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해보세요. 그리고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나토미, 해부학을 분명히 공부하셨습니다. 근골격계를 촉진하세요. 펠페이션 하세요. 포인트 앤더 아픈 자리가 어딘지 대상자한테 물어보세요. 엎드리라 한 다음에 어디가 아픈지 그 다음에 사진 찍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뼈를 하나하나 촉진해 보세요. 그리고 어디가 아픈지 사진 찍거나 거기다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가볍게 이렇게 촉진해서 가벼운 압력을 줬을 때 어디가 아픈지 그걸 여러분들이 표시하시고 해부학적 용어가 뭔지 써주세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이 사람이 뭐가 아픈지 알게 됩니다. 자, 뼈뿐만이 아니에요. 근육이에요. 어느 근육이 아파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글룸 미디어스, 글룸 맥시머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촉진해 보시고 쿼드러스 럼버롬 이 자리에 어떤 근육이 있을까 촉진해 보고 거기가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제 이렇게 써세요. 이 사람이 어떤 조직에 통증을 느끼는 이 프레셔 우리가 펠페이션 했을 때 통증을 느끼는데 그 조직이 무엇으로 의심된다. 얼마든지 써주세요. 그럼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쿼드러스 럼버롬이 아파요. 이 자리가 아프대. 그럼 QL이 의심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되겠어요? 네. QL 가볍게 풀어주고 골반 틀어진 거 있으니까 이에 해당하는 고관절 운동 해주시면서 차근차근 호흡 운동 해주시고요. 어떻게 이 사람이 좋아질 수 있는지 생각하면 됩니다. 스트레칭도, 매뉴얼 테라피도, 그리고 강화 운동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또는 이 자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프다며 너는 왜 엉덩이를 얘기하냐? 근데 이거 엉덩이를 하긴 좀 애매한데 여기 왜 아프지? 과연 그건 뭘까요? 근데 여기가 아픈데 디스크라고 얘기하면 넌 디스크가 여기 달렸냐?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뭐가 아픈 거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해부학적 조직이 뭘까요? 이거 SI 조인트 아니에요. 그쵸? 좀 이따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검사가.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허리가 아픈 이유가 다른 곳에 있구나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아프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힙에 대한 매뉴얼 머슬 테스트를 적용해 봅니다. 잠깐만요. 왜 트렁크의 강도를 조사하지 않고 힙을 조사할까요? 트렁크도 얼마나 조사할 수 있어요. 근데 트렁크를 조사하는 게 좀 더 어렵고요. 다리를 조사하는 걸 왜 할까요? 사실은 여러분들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되게 많이 이 힙 조인트에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허리가 아픈 원인들이 정말 많은 부분이 이 힙 조인트에 있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이 이 힙 조인트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펠페이션 하다 보면요. 힙 조인트의 문제, 통증을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촉 눌렀는데 너무 아파. 아니 허리 아프다며 여기는 안 아프다며. 근데 거기 왜 아프지? 네. 바로 힙 조인트의 문제로 인하여 허리 통증이 점차 안 좋아진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뭘까요? 원인을 접근해야 증상이 좋아지겠죠. 아프다고 그 아픈 데만 좋아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왜 아픈지 원인을 파악했으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저희 잠시 쉬고요. 3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